제가 이제 서울 아카데미 잠시만요. 저 이제 서울 아카데미 화학 강사고요. 이 강동에서는 제가 과학 강사 23년 차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위도 가고 지금도 갔었는데 동네에서 그 이동하는 지금 이제 방이동을 사실 병행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노출을 해주려고 하니까 아주 멀리 이동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아이들 불러서 하기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제 그 저희 과학과 이거 안 되지? 저희 이제 강사님을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물리는 임태웅 선생님이 이제 먼저 하시거든요. 저희가 임태웅 선생님은 그 전에도 학생들한테 그 설명 정말 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가 애들 중등부부터 수업을 데리고 와서 고3까지 이제 데리고 가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수업 얘기를 할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저보다 설명 잘한다고 해서 얘기하기 마음 상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설명 엄청 잘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애들한테 좀 설명 같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 분석이 원체 잘 돼 있으셔가지고 수능에 대한 패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분석해 주셔서 애들이 설명이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너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서 잘 외치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아시는 학원에만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서 좀 근무 연수도 길고 동네에서 이제 애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아이들에 맞게 준비해주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자료는 요 동네 자료도 많이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사실 어느 학교나 수능 문제가 반은 가까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먼저 치고 들어온 학교들이 있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수능 문제들이 원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수능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과학은 점수를 얻어가는 결과가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저희 여기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생물의 김동주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김동주 선생님은 수업이 굉장히 세세요. 저분은 이제 이제 주로 입시에서 이제 의대, 약대 가는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어봤을 때 바로 조금 수준이 높은 부분 설명이 들어가요. 유전 특강을 주로 이제 하시거든요, 선생님께서. 근데 생명과학은 이제 메인이 유전이죠. 그래서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그 관련된 학과로 세게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는 사실 예비고이 때부터 유전 특강을 계속 들어라. 방학 때마다 유전 특강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 고3 때 생각보다 3월부터 성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유전 특강을 최대한 미뤘다가 수강하는 친구들 대다수는 사실 이제 수학이 밀려있고 다른 과목도 좀 밀려있는 메인 과목들이 좀 많이 밀려있는 친구들이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관련 학과 중에서 좀 세게 좀 이제 상위권의 대학들과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약대 뭐 이런 데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 유전 특강을 듣고 있어야 돼요. 이번 방학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영석 선생님은 이제 일반 개념 설명부터 예비고등학교 2학년 개념 설명부터 해주신 선생님인데요.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학원을 메인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린 수업은 아이들의 이제 관리적인 부분을 많이 부탁드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수학이 더 세지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숙제가 많이 안 되어서 와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애들도 이제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알아요. 내신을 못하는 학생이 정시를 잘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하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 나는 정시파하고 자꾸 위로를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개념 계속 확인하고 용어가 안 됐을 경우 저는 이제 이 노영석 선생님 같은 경우 너무 좋은 게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그런 학생들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최대한 학원을 많이 출근해서 아이들의 이제 케어들을 하고 이제 그래도 뭐 선생님이 있으면 혼자 못할 걸 또 아이들이 하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의 학원마다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 한승철 선생님은 전공이시기도 하고 지구과학 진짜 이제 문제를 엄청 잘 푸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승철 선생님도 이제 이 지구과학을 이번에 이제 개설을 했을 때 이제 사실 이제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어머니 그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우리 아이가 등급상 과학이 한 5, 6등급 나온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과를 갈 때 과학을 3개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좀 승산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중에 지구과학을 하나를 넣어서 3개 중에 뭐 화학이나 물리 하나가 애들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센 거를 그냥 포기를 하고 지구과학으로 밀고 가서 반드시 지구과학을 1등급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6등급, 7등급 친구들을 우리가 불러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정말 수업 듣는 것 자체가 20분을 못 넘고 그리고 보충을 해도 40분이면 선생님 저 약속이 있어서 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래거든요.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친구와의 약속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막 이래요. 야, 내가 불렀잖아 기다리잖아 그러면 또 이제 눈치를 그때서야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우선인지 잘 판단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죽어도 안 돼요. 6등급을 1시간을 앉혀놓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우는 전략이 학교 끝나고 와서 40분만 매번 와가지고 40분만을 시키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길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서 보충을 하는데 근데 사실 지구과학 선생님은 주중에 계속 나오시지는 못해요. 일요일날 나오셔서 추리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걸로 해서 뒷타임을 비우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관리 먼저 수업 계획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어느 학원이나 비슷할 거예요, 어머님. 1, 2월에는 사실 개념 완성을 해요. 근데 이 개념 완성이 강사 혼자 떠들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습득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방학 때 수학 특강도 원체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1, 2월에 개념 완성을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아이의 이제 중간고사 점수를 결정하는 이제 많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에서 6월은 결국 이제 내신 대비죠. 그런데 이제 1학기 분량이랑 2학기 분량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생명과학은 2학기 때 어려워집니다. 그 유전이라는 게 2학기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나 물리는 사실 1학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화학 같은 경우는 첫 중간고사랑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원에 대해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3에서 6월 사이는 첫 번째 이제 3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그렇고 2, 3월이 거의 다 그 첫 중간고사에 몰려있는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는 거기를 계속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풀리는 것 중에 뭐 학교별 기출 문제는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기체를 문제를 얼마나 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7에서 8월 달에 보면 이제 나머지 2학기 분량을 학습을 해요. 물리는 조금 수월해지고요. 화학의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 파트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6, 7, 8월에 굉장히 많이 연습시켜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분량은 실제로 9월 달에 연습시켜도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9월부터 12월이 이제 2학기 내신 대비하면서 학교별 기출 문제 풀리고 뭐 시간 되면 이제 그 EBS도 학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가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풀리고 수능 기출 문제까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데 강의 일정은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목요일하고 이제 토요일에 어머니 저렇게 시간이 나와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하고 이제 일요일에 깔려 있는데 일요일 이 두 개 반이 개념 반이에요. 그래서 화학이 미숙한 친구들이라든지 처음 듣는 친구들 한 번 들었는데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친구들은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화학을 나름 선행을 좀 했어요. 2번, 뭐 3번 이렇게 들어서 사실 개념을 듣기에는 선생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반으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5시 20분부터 6시 20분이라고 잡아놨잖아요. 저 친구들은 기존에 좀 숙제도 해와야 되고 저 시간에 딱 들어오자마자 수능 문제 풀이를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주중에는 제가 개념을 영상으로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주중에 그 개념 중에서 부족한 것만 자기가 보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고 여기는 6시 20분까지 잡아놨지만 저는 7시 20분까지 수업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완성되는 분량만큼 빨리 완성하면 좀 빨리 근데 저 1시간보다 더 빨리 완성되진 않습니다. 무조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되는 대로 학생들을 좀 보내줄 예정이고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김동주 선생님이 유전 특강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가 노영석 선생님의 개념 수업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평일이 3시간으로 깔려있고 주말은 아이들이 다른 학원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2시간으로 구성하시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일찍 불러서 조금 케어하고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주말은 2시간
평일은 3시간 해서 이제 어지간하면 배우고 이제 기본 용어까지 다 습득시키고 보내주세요. 해서 이렇게 깔렸고요. 지구과학도 일요일이어서 저희가 이제 2시간 수업으로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방학 때부터 이번에 들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지구과학을 메인으로 하는 친구들 방학 때 아마 수강 신청하면 내년에는 거의 다 지구과학.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생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이제 기본 개념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거 어머님들 지금 1학년 경험해 보셨겠지만 수업을 안 듣고는 절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뭐 귀신같이 찍어낸다고 하는데 애들은 다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여요. 따다다다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문제 질문만 가져와도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티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보면 한 30명 중 20명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딴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비는 타임에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막 잡다한 영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식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1할 때 내내 1년 내내 공부하는 방법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이 센 친구들은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을 고수해요. 근데 그 방법이 대다수가 뭐냐면 암기예요. 고등부 거는 암기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A가 A다가 아니에요. A 다시 A 다시 이렇게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선에다가 섬세하게다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고집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2학기로 가면서 1학기 때 잠깐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2학기로 가면서 변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지만 이제 뭐 그런 기본 수업, 그래서 저희 과학과는 또 어머님 그 국어과도 사실 비슷하겠지만 과학과는 수업이 2시간이 잡히잖아요. 거의 2시간을 풀로 떠들어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업하고 문제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과학과는 사실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고 일반 학원 뭐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그 진도를 끝내려면 2시간 풀로 떠들어요. 그러니까 그 2시간에 떠든 양을 애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23년간 강사를 하다 보니까 숙제를 놓치면 절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를 이제 애들한테 이제 직접 뭐 조교를 시키지는 않고요. 제가 걷어서 보고 오답 확인해서 틀린 거 다 동그라미 쳐주거든요. 근데 사실 교재 완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집에서 보면 아이들이 막 교재 펴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강사를 펴보기 수월하니까 펴서 다 일일이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채점 안 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건너뛴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한 3번부터 막혔다. 그럼 3번 뒤로 안 푸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막 불러놓고 제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들을 뭐 많이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이게 연속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상황에서 풀려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숙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답이 뭐 스승이죠. 뭐. 오답 안 하는 애들 정말 많잖아요. 틀린 거 다시 안 쳐다보고. 그래서 저기도 봤어요. 통합과학 5번 풀었대요. 근데 70점이에요. 그래서 막 보면 아이가 이제 저한테 딴 학원 다니다 온 거예요. 문제집 보면 오답이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답을 확인하지 않았다. 근데 다음 문제집 풀 때 그게 개선될 줄 알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고등부는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답 확인에 굉장히 숙제랑 오답 확인에 많이 집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이제 영상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저도 올리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는 방법조차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숙제가 50문제요. 50문제를 다 문제풀이를 올리잖아요. 그럼 50문제를 다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영상 강의를 보면서 그냥 선생님이 1번에 3번, 그럼 3번 체크하고 2번에 뭐 문제풀이 하다가 5번은 그대로 체크해서 자기가 풀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자기가 모르는 문제만 참고해서 해석을 바라는데 아예 그런 방법조차 잘못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영상도 학원으로 불러서 보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불러서 이제 다 모르는 단원이 숙제 안 해놓은 단원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걸 틀어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반복학습의 목표를 두고요. 이제 제가 들어온 김에 화학반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기본 개념 확인반인데요. 이거는 이제 화학의 단원들 4개를 구성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화학은 크게 4개 단원으로 나눠져요. 4개 단원으로 나눠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어머니 다 실어놨습니다. 2, 3단원은 거의 풀리는 단원이에요. 수능에서도 얘네들이 총 합쳐서 한 12문제에서 14문제가 나와요. 이것만 맞춰도 사실 어머니 4, 3등급이에요. 여기서 운 좋아서 뒤에 찍은 것까지 맞으면 운 좋게 2등급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킬러 문제들이 단원별로 딱딱 하나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요 문제들에 대한 수능 문제들도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요즘 강동에서도 정시가 많이 세진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문제를 계속 풀렸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 거고, 여기는 이제 모 고등학교가 집중이 수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안 하는데, 그 학교가 1학기에 화학을 다 가르쳐요. 1년치를. 그 다음에 생명도 1년치를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거를 1학기 안에 다 끝내서 요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게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킬러 단원이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뒷부분은 잘려요. 시험 범위에 못 넣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예 이거를 하는 동안 수능 문제를 한 문제도 풀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정시로 넘어가면 그 학교 친구들은 따로 수업을 받아야 돼요. 고3 때. 그 학교 학생들은 항상 어머님들이 가회가 문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받은 집중이 이수제예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바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강동에서는 어지간한 이제 학원에서도 그러겠지만 저도 결국은 아이들이 수능 문제 풀었을 때 학교 내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 같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 확인반 진도인데요. 대단원 1, 2, 3단원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4단원까지 못합니다. 겨울방학 때. 이것도 진짜 그 수업 시간에 엄청 떠들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겨워할 때는 사실은 이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중에 보충을 따로 불러서 한다든지 어떻게든 주 단위로 이제 제가 진도를 맞춰요. 그럼 대단원 1, 2, 3단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4단원은 여름방학으로 넘어가서 요때 진행을 합니다. 2학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개념은 동영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진도가 수업 시간에 완성 안 되면 저랑 따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일요일이 너무 많이 끼었어요. 25일 날 개설하는 것도 자꾸만 절 다니는 애가 교회 가야 된다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25일, 1일, 22일이 다 일요일이어서요, 어머니. 1월 1일하고 1월 22일은 이제 아이들하고 다시 이제 요일을 배치해서 평일에 해서 제가 진도 짠 게 10주차 진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단어는 다 똑같은데 요반도 진도는 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반 자체는 이제 수능 문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S반 같은 경우 시간표가 다른 상황이고, 어떤 친구는 일요일날 와서 개념을 듣고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많이 된 친구는 일요일날 개념을 들었는데 수능 문제가 동시에 풀이가 가능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 한 타임 두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좀 세게 해주죠. 그럼 이제 학기 중에 자기가 이제 챙기지 못한 이과 3개 과목 중에 나머지 한 과목을 이제 좀 강도 있게 챙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저는 좀 물리학을 세게 해주자 이런 편이고요. 뭐 기본 개념 문제가 요즘은 고2 화학 문제 내신의 특성이 강동고지만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데이터를 다 써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 누구도 문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데이터를 써야 돼.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야, 나도 써야 답이 나오는데 네가 안 쓰고 답이 나오니? 그러니까 답을 꺼내는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릿속에 인지가 잘 안 돼가지고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연습도 저희가 이제 내신 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복잡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저희 화학 강사들이 문제 풀고 있으면 수학과에서 지나가다 보면서 그래요. 니네가 수학과냐 화학과냐 그래요. 정말 이제는 이번 수능에는 정말 반 이상이 계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 이상이 국어과에 가까운 정도로 시험지에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꽉 찼어요, 글씨로. 그래서 저는 이번 수능 문제도 보고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수능 기출 문제가 뭐 거의 반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수능은 되게 잘 맞는 학생분도 꽤 많습니다.
수능이 깔끔해요. 국어적으로 안 돌려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더 잘 맞아떨어지는 친구들은 되려 내신 문제를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해요. 내신 문제가 예전에 간단했는데요. 요것 때문에요. 요즘 데이터를 너무 많이 나열해서 풀게 하는 바람에 내신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어머니 어느 학교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내신대 시험 보러 가면 서술형부터 풀라고 해요. 그래야지 안 풀리면 개반식은 이제 찍는 거고 어려운 문제도 많고 하니까. 근데 서술형이 배점이 높아요. 문제 난도 높지 않은데. 그런데 저 서술형을 놓치고 오는 친구가 있어서 좀 그런 경우가 있고, 학교별로 EBS 참고 정도가 요즘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보면 최근 수능에 EBS가 별로 하도 많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은 EBS를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동네 말고 방위동도 하고 또 저기 이제 한대도 이화여고 여기도 다 내신 대비를 좀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보면 한대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거의 참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 문제 푸는 양을 좀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관리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든 손을 좀 쓰려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손을 썼던 친구들이 고3 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노트 필기랑 기본 용어 습득 이런 거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교재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완성시키고. 근데 요즘 이제 아이들이 많이 쓰는 기존의 완자라는 교재가 계속 리뉴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문제랑 수능 문제를 많이 반영해놨어요. 그래서 완자 하나만 완성하는 거로도 물론 일부 센 학교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오답하기 후 애들 이제 질문하려고 좀 부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개념의 보충 수업도 하고 동영상도 하고 중간에도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상담이랑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사실은 이제 얘네들도 고등학교 2학년 처음인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은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진정한 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애들이 선생님이 말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포기를 자기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학년에 오니까 그건 포기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학년에 오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5, 1등급이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6, 7등급을 찍는 걸 봤어요. 중학교 때 정교권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제 수업 시간을 이렇게 딱 봐도 못 듣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한 고도의 스트레스가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과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친구가 터치만 해도 화를 심하게 내고. 그래서 화학을 일단 그만두게 했어요. 어차피 못 듣는다.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거의 다른 과목도 다 그만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애를 보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전화를 주는 선생님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라서 전화를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봤더니 지금 공부할 모습은 아니고 이제 이래저래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 친구가 6월 초에 학원을 그만뒀는데 7월 중순에 마음을 잡고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아이랑 막 해서 이미 수시는 물 건너 갔거든요. 6, 7등급으로 수시 서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학기 때부터 수시 이제 정시를 준비했는데 올해 5,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마음을 좀 잡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이제 설명이 하다 보면 어머님들 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 몇 명 보냈다.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대 간 애들은 다 갑니다. 연고대 간 애들은 다 가요. 중요한 건 3, 4등급이 안정적으로 선생님 저 3등급인데 인서울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3등급을 인서울 시키는 거. 선생님 저 4등급이라서 지금 가서 보니까 저기 평택대 갈 수 있대요. 가천대 가자 해서 가천대를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옛날에 남서울대학교 가래를 강남대를 보내놨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줘서 눈물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1시간을 당겼어요 거리를. 그런데 서울대 가서 막 박수 쳐주고, 저는 사실 서울대 가래들은 늘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4등급이 오면 대학을 가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이에요. 왜냐면 점수 나올 게 과탐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그런 말을 안 해요. 나 알아서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들은 불안하고 애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러서 상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고3 설명회했는데 어떤 어머님이 가시면서 1등급 몇 명 나왔냐 이런 걸 물어보셨나 봐요. 근데 늘 3월에 1등급 나왔던 애들이 수능에도 1등급 나와요. 근데 3월에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을 얼마나 좀 성적을 좀 끌어올리느냐, 실력을 만드느냐,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이렇게 판서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글씨 썼을 때는 니네들은 손가락이 아파서 정말 부러질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와야 머리가 좋아진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그 좋아진 머리는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필기 연습시키고 필기가 정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가로 채우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고 똑같은 답지를 만들어서 내보내서 베끼게라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어머니.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틀린 거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주중에 월요일은 방이동에 있거든요. 나머지 요일은 다 강동에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불러서 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명씩 교재 보면서 완성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하필이면 100점이라고 나와서 좀 그런데요.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저는 요거 강조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시고요. 아이들과 소통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점수보다도 이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갖는 관심이 습관도 바꾸고 그 다음에 결국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선생님들께 아이들 관리를 좀